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을 탐험하는 시간, 역사의 미스터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프랑스의 한 예언가가 남긴 수수께끼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그 예언가의 이름은 바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노스트라다무스입니다. 8번째 달, 종말의 문턱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땅을 가로지를 것이며 이전과 같은 계절은 다시 오지 않으리라. 이 섬뜩한 문구는 마지막 8월이라는 제목으로 수세기 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사실 이 문장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 원문에 그대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의 난해한 사행시들을 초기 프랑스 해설가들이 해석하고 번역하는 과정에서 8번째 달, 거대한 그림자, 그리고 최종적인 변화라는 조각들이 합쳐져 하나의 강력한 예언으로 재탄생한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학자들과 대중은 이 예언을 그저 흑사병, 전쟁, 기근으로 점철된 시대를 살았던 한 인간의 시적인 파멸 예고 정도로 치부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기이한 현상들은 이 낡은 예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균열, 수세기 만에 나타나는 희귀한 천체의 정렬, 그리고 전례 없는 기후 이변. 이러한 현상들은 일부 역사학자들로 하여금 혹시 노스트라다무스가 우리 시대의 특정 시점을 정확히 묘사한 것은 아닐까? 라는 진지한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놀랍게도 바로 이 시기가 그의 가장 비밀스러운 표식들과 기묘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 미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에 여러분의 지지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지식의 바다를 항해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지혜의 빛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 여러분은 마지막 8월 이 단순한 은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보내는 엄중한 경고일까요? 모든 것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중 가장 유명하고 논쟁적인 구절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예언집 10권 72번째 사행시입니다. 1999년 7번째 달, 하늘에서 거대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리라. 앙골무아의 대왕을 부활시키기 위해. 그 전후로 전쟁의 신이 행복하게 군림하리라. 표면적으로 이 예언은 1999년 7월이라는 특정 시점에 고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해 여름,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라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것이 바로 노스트라다무스가 파놓은 함정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날짜를 명시하는 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가 이 글을 썼던 16세기 유럽은 율리우스력과 새로운 그레고리력이라는 두 개의 달력 체계가 혼용되던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당시 점성술 달력에서는 한 해의 시작을 1월이 아닌 3월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계산법을 적용하면 7번째 달은 7월이 아니라 놀랍게도 바로 8월이 됩니다. 이제 많은 역사학자와 점성술가들은 이 사행시가 일회성 날짜가 아니라 특정한 천체의 패턴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즉, 유사한 행성과 우주의 정렬이 다시 나타날 때마다 반복될 수 있는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섬뜩해집니다. 2025년 8월이 바로 그 희귀한 패턴이 다시 돌아오는 시기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번 달, 하늘은 노스트라다무스가 묘사했던 것과 똑같은 종류의 징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긴장지대를 가로지르는 월식, 과학자들이 인공위성과 통신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는 태양 활동의 급증, 그리고
우주 궤도에서 위성들이 재배치되고 방어 시스템이 경계태세에 돌입하는 등 군사적 긴장감의 고조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름 끼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전후로 전쟁의 신이 행복하게 군림하리라. 노스트라다무스의 언어에서 마르스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점성술에서의 전쟁의 행성과 하늘에 떠있는 문자 그대로의 붉은 행성입니다. 2025년 8월, 이 두 가지 의미는 모두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태평양과 동유럽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군사훈련으로 인해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주 공간은 이미 새로운 전쟁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99년의 해석은 스쳐 지나갔지만 많은 이들은 이제 2025년 8월을 열권 72번째 시의 진정한 메아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8월에 앉아있는 이 순간 운명의 시계는 이미 똑딱거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역사를 통틀어 8월은 세상을 바꾸는 사건들을 끌어당기는 기묘한 자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은 늘 8월에 맞춰 일어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서기 79년 8월 24일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여 폼페이를 파괴했습니다. 1914년 8월 4일 영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며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습니다. 1945년 8월 6일과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날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일제의 억압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이 역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난 8월이었습니다. 1961년 8월 13일 베를린 장벽 건설이 시작되며 냉전의 상징이 세워졌습니다. 1990년 8월 2일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여 걸프전을 촉발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8번째 달의 마지막 날들을 언급했을 때 해석가들이 유독 8월에 집착했는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8월은 역사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분기점이 되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은 늘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임진왜란의 참화가 그러했고 망국의 슬픔을 안겨준 한일합방이 그러했으며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의 포화가 그러했습니다. 8월이라는 시간의 마디는 우리에게도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중대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제 이야기는 더욱 구체적으로 소름 끼치는 지점으로 향합니다. 천문학자들과 점성술가들은 2025년 8월에 주목할 만한 천체 현상들이 결합되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첫째, 보름달인 스터전문 이 부분 월식과 동시에 일어납니다. 둘째, 토성, 해왕성, 천왕성이 두 차례의 세계대전 직전에 나타났던 것과 유사한 각도로 정렬합니다. 셋째, 태양 활동이 25번째 태양 주기의 정점에 가까워지면서 대규모 흑점 폭발인 X급 플레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노스트라다무스는 일식, 월식 그리고 행성의 정렬을 지정학적 격변의 방아쇠로 간주하며 엄청난 중요성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마치 동양의 사주팔자처럼 하늘의 움직임이 인간 세상의 운명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던 그의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불안정한 행성 배치와 함께 8월에 일어나는 희귀한 월식은 그의 관점에서 보면 거대한 변화를 알리는 우주적 신호기나 다름없었을 것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여러 사행시는 거대한 그림자 또는 가려진 태양을 언급합니다. 그의 시대에는 이것이 문자 그대로의 일식이나 화산재 구름 혹은 전쟁이나 기근이라는 비유적인 그림자를 의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분석가들은 여기서 더 깊은 다층적인 경고를 봅니다. 바로 자연현상이 정치적, 경제적 위기와 동시에 발생하여
모든 것을 훨씬 더 무겁고 절망적으로 느끼게 만드는 상황을 말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8월의 월식은 경제 불안, 지역 분쟁, 혹은 극심한 기후 재앙을 배경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미 2025년은 기록상 가장 더운 해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측되며 일부 기상학자들은 연쇄적인 가뭄, 홍수, 그리고 공급망 충격의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하늘의 거대한 징조전으로 전쟁이 군림할 것이라고 썼을 때 그의 독자들은 말을 탄 중세 군대들이 격돌하는 모습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경고의 진짜 본질, 즉 결정적인 천체 현상을 배경으로 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은 오늘날 섬뜩할 정도로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5년 8월을 살아가고 있으며 세계라는 체스판은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놓여 있습니다. 동유럽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이 계속되며 에너지 시장을 재편하고 있고 중동은 여러 분쟁이 복잡하게 얽혀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홍해와 남중국해의 해상무역로는 그 어느 때보다 취약하며 강대국 간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은 날카롭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시대에 이런 종류의 분열된 권력 구도는 피벗이어, 즉 전환의 해를 알리는 전형적인 신호였습니다. 단 하나의 불꽃이 연쇄적인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시기 말입니다. 그리고 2025년 8월, 이러한 긴장감은 노스트라다무스가 경고했던 바로 그 거대한 그림자 아래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해석가들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조각들을 맞춰 마지막 8월에 대한 세 가지 주요한 시나리오를 구성했습니다. 첫째, 천체 방아쇠 이론입니다. 2025년 8월의 월식과 행성 정렬이 상징적이거나 혹은 문자 그대로 거대한 사건의 방아쇠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화산 폭발이나 태양 폭풍 같은 자연재해일 수도 있고 분쟁이나 경제 붕괴 같은 인위적인 재앙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 경제 전환점 이론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금과 부채를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기록적인 부채 수준과 새로운 디지털 화폐 전쟁이 펼쳐지는 지금 8월은 금융쇼크가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달이 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셋째, 이전과 같은 계절은 오지 않으리라 이론입니다. 예언을 환경적인 재앙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극심한 기후 변화, 화산 폭발로 인한 화산 겨울, 혹은 생태계 붕괴로 인해 계절의 리듬 자체가 바뀌는 8월의 재앙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론은 모두 하나의 공통된 주제를 공유합니다. 바로 8월의 어느 한순간이 시간을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마지막 8월이라는 용어는 문자 그대로 달이나 해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상징적입니다. 즉, 세상이 현재의 규칙 아래에서 작동하는 마지막 8월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후에는 모든 것이 새로운 질서, 새로운 규칙 아래 놓이게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노스트라다무스가 가리켰던 바로 그 8월 안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천체의 정렬은 움직이고 있고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으며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사건들은 훗날의 역사가들이 바로 그 징조였다고 지목할 바로 그 장면들일 수 있습니다. 만약 역사가 순환하는 것이라면 이번 8월은 단순히 바퀴가 한 바퀴 도는 것이 아니라 격렬하게 앞으로 튀어나가며 모든 것을 새로운 경로로 설정하는 달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질문은 2025년 8월이 과연 마지막 8월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달이 될 것인가? 가 아닙니다. 진정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을 탐험하는 시간, 역사의 미스터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프랑스의 한 예언가가 남긴 수수께끼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그 예언가의 이름은 바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노스트라다무스입니다. 8번째 달, 종말의 문턱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땅을 가로지를 것이며 이전과 같은 계절은 다시 오지 않으리라. 이 섬뜩한 문구는 마지막 8월이라는 제목으로 수세기 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사실 이 문장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 원문에 그대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의 난해한 사행시들을 초기 프랑스 해설가들이 해석하고 번역하는 과정에서 8번째 달, 거대한 그림자, 그리고 최종적인 변화라는 조각들이 합쳐져 하나의 강력한 예언으로 재탄생한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학자들과 대중은 이 예언을 그저 흑사병, 전쟁, 기근으로 점철된 시대를 살았던 한 인간의 시적인 파멸 예고 정도로 치부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기이한 현상들은 이 낡은 예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균열, 수세기 만에 나타나는 희귀한 천체의 정렬, 그리고 전례 없는 기후 이변. 이러한 현상들은 일부 역사학자들로 하여금 혹시 노스트라다무스가 우리 시대의 특정 시점을 정확히 묘사한 것은 아닐까? 라는 진지한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놀랍게도 바로 이 시기가 그의 가장 비밀스러운 표식들과 기묘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 미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에 여러분의 지지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지식의 바다를 항해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지혜의 빛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 여러분은 마지막 8월 이 단순한 은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보내는 엄중한 경고일까요? 모든 것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중 가장 유명하고 논쟁적인 구절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예언집 10권 72번째 사행시입니다. 1999년 7번째 달, 하늘에서 거대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리라. 앙골무아의 대왕을 부활시키기 위해. 그 전후로 전쟁의 신이 행복하게 군림하리라. 표면적으로 이 예언은 1999년 7월이라는 특정 시점에 고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해 여름,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라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것이 바로 노스트라다무스가 파놓은 함정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날짜를 명시하는 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가 이 글을 썼던 16세기 유럽은 율리우스력과 새로운 그레고리력이라는 두 개의 달력 체계가 혼용되던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당시 점성술 달력에서는 한 해의 시작을 1월이 아닌 3월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계산법을 적용하면 7번째 달은 7월이 아니라 놀랍게도 바로 8월이 됩니다. 이제 많은 역사학자와 점성술가들은 이 사행시가 일회성 날짜가 아니라 특정한 천체의 패턴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즉, 유사한 행성과 우주의 정렬이 다시 나타날 때마다 반복될 수 있는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섬뜩해집니다. 2025년 8월이 바로 그 희귀한 패턴이 다시 돌아오는 시기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번 달, 하늘은 노스트라다무스가 묘사했던 것과 똑같은 종류의 징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긴장지대를 가로지르는 월식, 과학자들이 인공위성과 통신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는 태양 활동의 급증, 그리고 우주 궤도에서 위성들이 재배치되고 방어 시스템이 경계태세에 돌입하는 등 군사적 긴장감의 고조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름 끼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전후로 전쟁의 신이 행복하게 군림하리라. 노스트라다무스의 언어에서 마르스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점성술에서의 전쟁의 행성과 하늘에 떠있는 문자 그대로의 붉은 행성입니다. 2025년 8월, 이 두 가지 의미는 모두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태평양과 동유럽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군사훈련으로 인해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주 공간은 이미 새로운 전쟁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99년의 해석은 스쳐 지나갔지만 많은 이들은 이제 2025년 8월을 열권 72번째 시의 진정한 메아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8월에 앉아있는 이 순간 운명의 시계는 이미 똑딱거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역사를 통틀어 8월은 세상을 바꾸는 사건들을 끌어당기는 기묘한 자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은 늘 8월에 맞춰 일어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서기 79년 8월 24일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여 폼페이를 파괴했습니다. 1914년 8월 4일 영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며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습니다. 1945년 8월 6일과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날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일제의 억압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이 역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난 8월이었습니다. 1961년 8월 13일 베를린 장벽 건설이 시작되며 냉전의 상징이 세워졌습니다. 1990년 8월 2일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여 걸프전을 촉발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8번째 달의 마지막 날들을 언급했을 때 해석가들이 유독 8월에 집착했는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8월은 역사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분기점이 되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은 늘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임진왜란의 참화가 그러했고 만국의 슬픔을 안겨준 한일합방이 그러했으며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의 포화가 그러했습니다. 8월이라는 시간의 마디는 우리에게도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중대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제 이야기는 더욱 구체적으로 소름 끼치는 지점으로 향합니다. 천문학자들과 점성술가들은 2025년 8월에 주목할 만한 천체 현상들이 결합되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첫째, 보름달인 스터 전문 이 부분 월식과 동시에 일어납니다. 둘째, 토성, 해왕성, 천왕성이 두 차례의 세계대전 직전에 나타났던 것과 유사한 각도로 정렬합니다. 셋째, 태양 활동이 25번째 태양 주기의 정점에 가까워지면서 대규모 흑점 폭발인 X급 플레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노스트라다무스는 일식, 월식 그리고 행성의 정렬을 지정학적 격변의 방아쇠로 간주하며 엄청난 중요성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마치 동양의 사주팔자처럼 하늘의 움직임이 인간 세상의 운명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던 그의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불안정한 행성 배치와 함께 8월에 일어나는 희귀한 월식은 그의 관점에서 보면 거대한 변화를 알리는 우주적 신호기나 다름없었을 것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여러 사행시는 거대한 그림자 또는 가려진 태양을 언급합니다. 그의 시대에는 이것이 문자 그대로의 일식이나 화산재 구름 혹은 전쟁이나 기근이라는 비유적인 그림자를 의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분석가들은 여기서 더 깊은 다층적인 경고를 봅니다. 바로 자연현상이 정치적, 경제적 위기와 동시에 발생하여 모든 것을 훨씬 더 무겁고 절망적으로 느끼게 만드는 상황을 말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8월의 월식은 경제 불안,
지역 분쟁, 혹은 극심한 기후 재앙을 배경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미 2025년은 기록상 가장 더운 해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측되며 일부 기상학자들은 연쇄적인 가뭄, 홍수, 그리고 공급망 충격의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하늘의 거대한 징조전으로 전쟁이 군림할 것이라고 썼을 때 그의 독자들은 말을 탄 중세 군대들이 격돌하는 모습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경고의 진짜 본질, 즉 결정적인 천체 현상을 배경으로 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은 오늘날 섬뜩할 정도로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5년 8월을 살아가고 있으며 세계라는 체스판은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놓여 있습니다. 동유럽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이 계속되며 에너지 시장을 재편하고 있고 중동은 여러 분쟁이 복잡하게 얽혀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홍해와 남중국해의 해상무역로는 그 어느 때보다 취약하며 강대국 간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은 날카롭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시대에 이런 종류의 분열된 권력 구도는 피벗이어, 즉 전환의 해를 알리는 전형적인 신호였습니다. 단 하나의 불꽃이 연쇄적인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시기 말입니다. 그리고 2025년 8월, 이러한 긴장감은 노스트라다무스가 경고했던 바로 그 거대한 그림자 아래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해석가들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조각들을 맞춰 마지막 8월에 대한 세 가지 주요한 시나리오를 구성했습니다. 첫째, 천체 방아쇠 이론입니다. 2025년 8월의 월식과 행성 정렬이 상징적이거나 혹은 문자 그대로 거대한 사건의 방아쇠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화산 폭발이나 태양 폭풍 같은 자연재해일 수도 있고 분쟁이나 경제 붕괴 같은 인위적인 재앙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 경제 전환점 이론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금과 부채를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기록적인 부채 수준과 새로운 디지털 화폐 전쟁이 펼쳐지는 지금 8월은 금융쇼크가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달이 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셋째, 이전과 같은 계절은 오지 않으리라 이론입니다. 예언을 환경적인 재앙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극심한 기후 변화, 화산 폭발로 인한 화산 겨울, 혹은 생태계 붕괴로 인해 계절의 리듬 자체가 바뀌는 8월의 재앙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론은 모두 하나의 공통된 주제를 공유합니다. 바로 8월의 어느 한순간이 시간을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마지막 8월이라는 용어는 문자 그대로 달이나 해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상징적입니다. 즉, 세상이 현재의 규칙 아래에서 작동하는 마지막 8월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후에는 모든 것이 새로운 질서, 새로운 규칙 아래 놓이게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노스트라다무스가 가리켰던 바로 그 8월 안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천체의 정렬은 움직이고 있고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으며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사건들은 훗날의 역사가들이 바로 그 징조였다고 지목할 바로 그 장면들일 수 있습니다. 만약 역사가 순환하는 것이라면 이번 8월은 단순히 바퀴가 한 바퀴 도는 것이 아니라 격렬하게 앞으로 튀어나가며 모든 것을 새로운 경로로 설정하는 달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질문은 2025년 8월이 과연 마지막 8월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달이 될 것인가? 가 아닙니다. 진정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을 탐험하는 시간, 역사의 미스터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프랑스의 한 예언가가 남긴 수수께끼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그 예언가의 이름은 바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노스트라다무스입니다. 8번째 달, 종말의 문턱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땅을 가로지를 것이며 이전과 같은 계절은 다시 오지 않으리라. 이 섬뜩한 문구는 마지막 8월이라는 제목으로 수세기 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사실 이 문장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 원문에 그대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의 난해한 사행시들을 초기 프랑스 해설가들이 해석하고 번역하는 과정에서 8번째 달, 거대한 그림자, 그리고 최종적인 변화라는 조각들이 합쳐져 하나의 강력한 예언으로 재탄생한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학자들과 대중은 이 예언을 그저 흑사병, 전쟁, 기근으로 점철된 시대를 살았던 한 인간의 시적인 파멸 예고 정도로 치부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기이한 현상들은 이 낡은 예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균열, 수세기 만에 나타나는 희귀한 천체의 정렬, 그리고 전례 없는 기후 이변. 이러한 현상들은 일부 역사학자들로 하여금 혹시 노스트라다무스가 우리 시대의 특정 시점을 정확히 묘사한 것은 아닐까? 라는 진지한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놀랍게도 바로 이 시기가 그의 가장 비밀스러운 표식들과 기묘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 미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에 여러분의 지지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지식의 바다를 항해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지혜의 빛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 여러분은 마지막 8월 이 단순한 은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보내는 엄중한 경고일까요? 모든 것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중 가장 유명하고 논쟁적인 구절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예언집 10권 72번째 사행시입니다. 1999년 7번째 달, 하늘에서 거대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리라. 앙골무아의 대왕을 부활시키기 위해. 그 전후로 전쟁의 신이 행복하게 군림하리라. 표면적으로 이 예언은 1999년 7월이라는 특정 시점에 고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해 여름,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라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것이 바로 노스트라다무스가 파놓은 함정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날짜를 명시하는 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가 이 글을 썼던 16세기 유럽은 율리우스력과 새로운 그레고리력이라는 두 개의 달력 체계가 혼용되던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당시 점성술 달력에서는 한 해의 시작을 1월이 아닌 3월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계산법을 적용하면 7번째 달은 7월이 아니라 놀랍게도 바로 8월이 됩니다. 이제 많은 역사학자와 점성술가들은 이 사행시가 일회성 날짜가 아니라 특정한 천체의 패턴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즉, 유사한 행성과 우주의 정렬이 다시 나타날 때마다 반복될 수 있는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섬뜩해집니다. 2025년 8월이 바로 그 희귀한 패턴이 다시 돌아오는 시기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번 달, 하늘은 노스트라다무스가 묘사했던 것과 똑같은 종류의 징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긴장지대를 가로지르는 월식, 과학자들이 인공위성과 통신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는 태양 활동의 급증, 그리고 우주 궤도에서 위성들이 재배치되고 방어 시스템이 경계태세에 돌입하는 등 군사적 긴장감의 고조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름 끼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전후로 전쟁의 신이 행복하게 군림하리라.
노스트라다무스의 언어에서 마르스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점성술에서의 전쟁의 행성과 하늘에 떠있는 문자 그대로의 붉은 행성입니다. 2025년 8월, 이 두 가지 의미는 모두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태평양과 동유럽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군사훈련으로 인해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주 공간은 이미 새로운 전쟁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99년의 해석은 스쳐 지나갔지만 많은 이들은 이제 2025년 8월을 열권 72번째 시의 진정한 메아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8월에 앉아있는 이 순간 운명의 시계는 이미 똑딱거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역사를 통틀어 8월은 세상을 바꾸는 사건들을 끌어당기는 기묘한 자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은 늘 8월에 맞춰 일어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서기 79년 8월 24일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여 폼페이를 파괴했습니다. 1914년 8월 4일 영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며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습니다. 1945년 8월 6일과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날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일제의 억압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이 역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난 8월이었습니다. 1961년 8월 13일 베를린 장벽 건설이 시작되며 냉전의 상징이 세워졌습니다. 1990년 8월 2일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여 걸프전을 촉발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8번째 달의 마지막 날들을 언급했을 때 해석가들이 유독 8월에 집착했는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8월은 역사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분기점이 되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은 늘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임진왜란의 참화가 그러했고 망국의 슬픔을 안겨준 한일합방이 그러했으며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의 포화가 그러했습니다. 8월이라는 시간의 마디는 우리에게도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중대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제 이야기는 더욱 구체적으로 소름 끼치는 지점으로 향합니다. 천문학자들과 점성술가들은 2025년 8월에 주목할 만한 천체 현상들이 결합되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첫째, 보름달인 스터전문 이 부분 월식과 동시에 일어납니다. 둘째, 토성, 해왕성, 천왕성이 두 차례의 세계대전 직전에 나타났던 것과 유사한 각도로 정렬합니다. 셋째, 태양 활동이 25번째 태양 주기의 정점에 가까워지면서 대규모 흑점 폭발인 X급 플레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노스트라다무스는 일식, 월식 그리고 행성의 정렬을 지정학적 격변의 방아쇠로 간주하며 엄청난 중요성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마치 동양의 사주팔자처럼 하늘의 움직임이 인간 세상의 운명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던 그의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불안정한 행성 배치와 함께 8월에 일어나는 희귀한 월식은 그의 관점에서 보면 거대한 변화를 알리는 우주적 신호기나 다름없었을 것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여러 사행시는 거대한 그림자 또는 가려진 태양을 언급합니다. 그의 시대에는 이것이 문자 그대로의 일식이나 화산재 구름 혹은 전쟁이나 기근이라는 비유적인 그림자를 의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분석가들은 여기서 더 깊은 다층적인 경고를 봅니다. 바로 자연현상이 정치적, 경제적 위기와 동시에 발생하여 모든 것을 훨씬 더 무겁고 절망적으로 느끼게 만드는 상황을 말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8월의 월식은 경제 불안, 지역 분쟁, 혹은 극심한 기후 재앙을 배경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미 2025년은 기록상 가장 더운 해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측되며 일부 기상학자들은 연쇄적인 가뭄, 홍수, 그리고 공급망 충격의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하늘의 거대한 징조전으로 전쟁이 군림할 것이라고 썼을 때 그의 독자들은 말을 탄 중세 군대들이 격돌하는 모습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경고의 진짜 본질, 즉 결정적인 천체 현상을 배경으로 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은 오늘날 섬뜩할 정도로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5년 8월을 살아가고 있으며 세계라는 체스판은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놓여 있습니다. 동유럽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이 계속되며 에너지 시장을 재편하고 있고 중동은 여러 분쟁이 복잡하게 얽혀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홍해와 남중국해의 해상무역로는 그 어느 때보다 취약하며 강대국 간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은 날카롭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시대에 이런 종류의 분열된 권력 구도는 피벗이어, 즉 전환의 해를 알리는 전형적인 신호였습니다. 단 하나의 불꽃이 연쇄적인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시기 말입니다. 그리고 2025년 8월, 이러한 긴장감은 노스트라다무스가 경고했던 바로 그 거대한 그림자 아래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해석가들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조각들을 맞춰 마지막 8월에 대한 세 가지 주요한 시나리오를 구성했습니다. 첫째, 천체 방아쇠 이론입니다. 2025년 8월의 월식과 행성 정렬이 상징적이거나 혹은 문자 그대로 거대한 사건의 방아쇠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화산 폭발이나 태양 폭풍 같은 자연재해일 수도 있고 분쟁이나 경제 붕괴 같은 인위적인 재앙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 경제 전환점 이론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금과 부채를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기록적인 부채 수준과 새로운 디지털 화폐 전쟁이 펼쳐지는 지금 8월은 금융쇼크가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달이 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셋째, 이전과 같은 계절은 오지 않으리라 이론입니다. 예언을 환경적인 재앙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극심한 기후변화, 화산 폭발로 인한 화산 겨울, 혹은 생태계 붕괴로 인해 계절의 리듬 자체가 바뀌는 8월의 재앙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론은 모두 하나의 공통된 주제를 공유합니다. 바로 8월의 어느 한순간이 시간을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마지막 8월이라는 용어는 문자 그대로 달이나 해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상징적입니다. 즉, 세상이 현재의 규칙 아래에서 작동하는 마지막 8월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후에는 모든 것이 새로운 질서, 새로운 규칙 아래 놓이게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노스트라다무스가 가리켰던 바로 그 8월 안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천체의 정렬은 움직이고 있고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으며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사건들은 훗날의 역사가들이 바로 그 징조였다고 지목할 바로 그 장면들일 수 있습니다. 만약 역사가 순환하는 것이라면 이번 8월은 단순히 바퀴가 한 바퀴 도는 것이 아니라 격렬하게 앞으로 튀어나가며 모든 것을 새로운 경로로 설정하는 달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질문은 2025년 8월이 과연 마지막 8월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달이 될 것인가? 가 아닙니다. 진정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을 탐험하는 시간, 역사의 미스터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프랑스의 한 예언가가 남긴 수수께끼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그 예언가의 이름은 바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노스트라다무스입니다. 8번째 달,
종말의 문턱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땅을 가로지를 것이며 이전과 같은 계절은 다시 오지 않으리라. 이 섬뜩한 문구는 마지막 8월이라는 제목으로 수세기 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사실 이 문장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 원문에 그대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의 난해한 사행시들을 초기 프랑스 해설가들이 해석하고 번역하는 과정에서 8번째 달, 거대한 그림자, 그리고 최종적인 변화라는 조각들이 합쳐져 하나의 강력한 예언으로 재탄생한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학자들과 대중은 이 예언을 그저 흑사병, 전쟁, 기근으로 점철된 시대를 살았던 한 인간의 시적인 파멸 예고 정도로 치부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기이한 현상들은 이 낡은 예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균열, 수세기 만에 나타나는 희귀한 천체의 정렬, 그리고 전례 없는 기후 이변. 이러한 현상들은 일부 역사학자들로 하여금 혹시 노스트라다무스가 우리 시대의 특정 시점을 정확히 묘사한 것은 아닐까? 라는 진지한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놀랍게도 바로 이 시기가 그의 가장 비밀스러운 표식들과 기묘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 미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에 여러분의 지지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지식의 바다를 항해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지혜의 빛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 여러분은 마지막 8월 이 단순한 은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보내는 엄중한 경고일까요? 모든 것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중 가장 유명하고 논쟁적인 구절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예언집 10권 72번째 사행시입니다. 1999년 7번째 달, 하늘에서 거대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리라. 앙골무아의 대왕을 부활시키기 위해. 그 전후로 전쟁의 신이 행복하게 군림하리라. 표면적으로 이 예언은 1999년 7월이라는 특정 시점에 고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해 여름,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라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것이 바로 노스트라다무스가 파놓은 함정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날짜를 명시하는 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가 이 글을 썼던 16세기 유럽은 율리우스력과 새로운 그레고리력이라는 두 개의 달력 체계가 혼용되던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당시 점성술 달력에서는 한 해의 시작을 1월이 아닌 3월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계산법을 적용하면 7번째 달은 7월이 아니라 놀랍게도 바로 8월이 됩니다. 이제 많은 역사학자와 점성술가들은 이 사행시가 일회성 날짜가 아니라 특정한 천체의 패턴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즉, 유사한 행성과 우주의 정렬이 다시 나타날 때마다 반복될 수 있는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섬뜩해집니다. 2025년 8월이 바로 그 희귀한 패턴이 다시 돌아오는 시기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번 달, 하늘은 노스트라다무스가 묘사했던 것과 똑같은 종류의 징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긴장지대를 가로지르는 월식, 과학자들이 인공위성과 통신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는 태양 활동의 급증, 그리고 우주 궤도에서 위성들이 재배치되고 방어 시스템이 경계태세에 돌입하는 등 군사적 긴장감의 고조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름 끼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전후로 전쟁의 신이 행복하게 군림하리라. 노스트라다무스의 언어에서 마르스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점성술에서의 전쟁의 행성과
하늘에 떠있는 문자 그대로의 붉은 행성입니다. 2025년 8월, 이 두 가지 의미는 모두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태평양과 동유럽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군사훈련으로 인해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주 공간은 이미 새로운 전쟁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99년의 해석은 스쳐 지나갔지만 많은 이들은 이제 2025년 8월을 열권 72번째 시의 진정한 메아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8월에 앉아있는 이 순간 운명의 시계는 이미 똑딱거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역사를 통틀어 8월은 세상을 바꾸는 사건들을 끌어당기는 기묘한 자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은 늘 8월에 맞춰 일어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서기 79년 8월 24일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여 폼페이를 파괴했습니다. 1914년 8월 4일 영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며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습니다. 1945년 8월 6일과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날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일제의 억압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이 역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난 8월이었습니다. 1961년 8월 13일 베를린 장벽 건설이 시작되며 냉전의 상징이 세워졌습니다. 1990년 8월 2일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여 걸프전을 촉발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8번째 달의 마지막 날들을 언급했을 때 해석가들이 유독 8월에 집착했는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8월은 역사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분기점이 되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은 늘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임진왜란의 참화가 그러했고 망국의 슬픔을 안겨준 한일합방이 그러했으며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의 포화가 그러했습니다. 8월이라는 시간의 마디는 우리에게도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중대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제 이야기는 더욱 구체적으로 소름 끼치는 지점으로 향합니다. 천문학자들과 점성술가들은 2025년 8월에 주목할 만한 천체 현상들이 결합되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첫째, 보름달인 스터전문 이 부분 월식과 동시에 일어납니다. 둘째, 토성, 해왕성, 천왕성이 두 차례의 세계대전 직전에 나타났던 것과 유사한 각도로 정렬합니다. 셋째, 태양 활동이 25번째 태양 주기의 정점에 가까워지면서 대규모 흑점 폭발인 X급 플레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노스트라다무스는 일식, 월식 그리고 행성의 정렬을 지정학적 격변의 방아쇠로 간주하며 엄청난 중요성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마치 동양의 사주팔자처럼 하늘의 움직임이 인간 세상의 운명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던 그의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불안정한 행성 배치와 함께 8월에 일어나는 희귀한 월식은 그의 관점에서 보면 거대한 변화를 알리는 우주적 신호기나 다름없었을 것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여러 사행시는 거대한 그림자 또는 가려진 태양을 언급합니다. 그의 시대에는 이것이 문자 그대로의 일식이나 화산재 구름 혹은 전쟁이나 기근이라는 비유적인 그림자를 의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분석가들은 여기서 더 깊은 다층적인 경고를 봅니다. 바로 자연현상이 정치적, 경제적 위기와 동시에 발생하여 모든 것을 훨씬 더 무겁고 절망적으로 느끼게 만드는 상황을 말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8월의 월식은 경제 불안, 지역 분쟁, 혹은 극심한 기후 재앙을 배경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미 2025년은 기록상 가장 더운 해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측되며 일부 기상학자들은 연쇄적인 가뭄, 홍수,
그리고 공급망 충격의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하늘의 거대한 징조전으로 전쟁이 군림할 것이라고 썼을 때 그의 독자들은 말을 탄 중세 군대들이 격돌하는 모습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경고의 진짜 본질, 즉 결정적인 천체 현상을 배경으로 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은 오늘날 섬뜩할 정도로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5년 8월을 살아가고 있으며 세계라는 체스판은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놓여 있습니다. 동유럽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이 계속되며 에너지 시장을 재편하고 있고 중동은 여러 분쟁이 복잡하게 얽혀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홍해와 남중국해의 해상무역로는 그 어느 때보다 취약하며 강대국 간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은 날카롭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시대에 이런 종류의 분열된 권력 구도는 피벗이어, 즉 전환의 해를 알리는 전형적인 신호였습니다. 단 하나의 불꽃이 연쇄적인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시기 말입니다. 그리고 2025년 8월, 이러한 긴장감은 노스트라다무스가 경고했던 바로 그 거대한 그림자 아래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해석가들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조각들을 맞춰 마지막 8월에 대한 3가지 주요한 시나리오를 구성했습니다. 첫째, 천체 방아쇠 이론입니다. 2025년 8월의 월식과 행성 정렬이 상징적이거나 혹은 문자 그대로 거대한 사건의 방아쇠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화산 폭발이나 태양 폭풍 같은 자연재해일 수도 있고 분쟁이나 경제 붕괴 같은 인위적인 재앙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 경제 전환점 이론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금과 부채를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기록적인 부채 수준과 새로운 디지털 화폐 전쟁이 펼쳐지는 지금 8월은 금융쇼크가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달이 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셋째, 이전과 같은 계절은 오지 않으리라 이론입니다. 예언을 환경적인 재앙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극심한 기후 변화, 화산 폭발로 인한 화산 겨울, 혹은 생태계 붕괴로 인해 계절의 리듬 자체가 바뀌는 8월의 재앙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이론은 모두 하나의 공통된 주제를 공유합니다. 바로 8월의 어느 한순간이 시간을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마지막 8월이라는 용어는 문자 그대로 달이나 해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상징적입니다. 즉, 세상이 현재의 규칙 아래에서 작동하는 마지막 8월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후에는 모든 것이 새로운 질서, 새로운 규칙 아래 놓이게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노스트라다무스가 가리켰던 바로 그 8월 안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천체의 정렬은 움직이고 있고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으며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사건들은 훗날의 역사가들이 바로 그 징조였다고 지목할 바로 그 장면들일 수 있습니다. 만약 역사가 순환하는 것이라면 이번 8월은 단순히 바퀴가 한 바퀴 도는 것이 아니라 격렬하게 앞으로 튀어나가며 모든 것을 새로운 경로로 설정하는 달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질문은 2025년 8월이 과연 마지막 8월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달이 될 것인가? 가 아닙니다. 진정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을 탐험하는 시간, 역사의 미스터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프랑스의 한 예언가가 남긴 수수께끼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그 예언가의 이름은 바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노스트라다무스입니다. 8번째 달, 종말의 문턱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땅을 가로지를 것이며
이전과 같은 계절은 다시 오지 않으리라. 이 섬뜩한 문구는 마지막 8월이라는 제목으로 수세기 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사실 이 문장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 원문에 그대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의 난해한 사행시들을 초기 프랑스 해설가들이 해석하고 번역하는 과정에서 8번째 달, 거대한 그림자, 그리고 최종적인